come on.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 3 2부 진행의 김성입니다. 자, 2부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부에서 저희가 재미있게 매매하면서 전략들 세워드렸는데 2부에서도 1시간 동안 전략 가득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자,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이제 지수 선물 매매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 전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다우와 S&P는 마이너스권, 나스닥은 혼자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 역시 S&P와 나스닥 좀 방향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1부에서 우리 홍계위 멘티님이 나스닥으로 수익을 내셨고 자, 끝나갈 때쯤에 S&P를 매수로 또 진입을 하셨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입절 스무티 걸어놨는데 가고 있네요. 네. 아니 제가 네. 우리 저기 일부 방송 끝나고 유튜브를 봤어요. 네. 파생계 뭐 동학개미. 동학개미. 네, 제가 네. 오히려 또 역발상을 잘해서 역신이라고 막 이랬는데 우리 홍계미님 나중에 우리 정말 파생 세미나 하면 그러게요. 구름같이 몰려들 것 같아요. 동학김님은 다음 주에 머리에 2건 쓰고 나와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 3,157선에서 들어가셨죠. 그리고 일단 뭐 수익권이기는 한데 이제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제 수부틱 정도 보신다고 거기다 이제 그럼 익절 걸어 놓으신 상황이에요. 네, 3,162에 네. 걸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연모님 이 전략 어떻게 보세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를 들어가서 미쳤나? 진짜 왜 그랬냐면 아니 S&P는 나스닥하고 다르게 무겁잖아요. 네. 나스닥은 막 이게 뛰어다니니까 운도 조금 작용할 수 있는데 S&P 그게 아닌데라고 해서 차트를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어떤 악재가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반등은 좀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반등의 폭이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좀 기술주도 그렇고 조금 대형주들이 지수가 조금 탄력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들어갔다라는 거가 저는 일단 너무 신기하고 반면에 네. 혹시나라도 우리 홍개미가 동학개미가 되려면 저점을 이탈할 때 과감히 잘라낼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를 보여줘 오늘 정말 홍짱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수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수 유효하다. 하지만 오늘 저점 이탈한다면 좀 손절도 그렇죠. 그때는 네네.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의견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지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나스닥은 아까 매도로 걸어서 수익을 보고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730선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저한테 물어보신 네. 거죠? 홍개미가 아주 잘해서. 사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걸음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네? 나스닥은 막 급등을 해도 S&P는 좀 천천히 가고 그러다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홍개미의 S&P가 살아나는 것은 나스닥이 더 올라가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700선 정도면 앞에 그 자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오늘 아침에 9시 출발하고 고점을 만들었다가 좀 밀렸다가 올라간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를 지지선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침에 그 고점에서 밀렸다가 올라간 자리인데 이렇게 올라갔다면 오늘의 저점을 일단 1690에다 두고 지금 720이 오면은 매도를 짧게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다시 고점을 그러니까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는
S&P가 청산이 되나 봐요. 제가 보는 매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입질했습니까? 네. 지금 수익 얼마 났나요? 금액은 어디를 볼 수 있나요? 그게 잔고가 아직 안 나와 있어 네, 그랬죠? 네, 네. 그건 뭐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네, 제가 보는 이 나스닥의 흐름이 이제 올라오고 달러 인덱스는 순간 좀 주춤하고 S&P도 같이 올라오고 하는 걸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 한 30분 정도 지났잖아요. 30분 자체가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은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예상이 되는데 네. 사실 혹시나라도 네.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저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그 플러스가 폭을 줄인다라고 했었을 때 3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 일단은 매도에 대한 기준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었던 거가 30포인트 이상으로 빠지면 네. 매도자가 등장하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의 손절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보통 시가 뭐 이런 전일 종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30포인트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상승폭이 줄어서 이하로 내려간다면 매도를 좀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지금 뭐 60포인트대에서 아까 보면은 그 30포인트대까지 갔다가 되돌리는 걸 봤을 때는 네.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줄 것 같고 근데 매도라는 거가 한 번에 잠깐 쏟아지고 이게 매도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들었다 놨다 이런 흐름이 이 1720 오늘의 고점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네네. 짧게 호흡하는 사람들은 정말 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 거고 긴 호흡을 한다면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결국은 11,000을 확인해야만이 이제 고점에 다 왔다 이런 흐름을 좀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홍계미 멘티는 S&P 매수로 진입을 했고 이제 수익을 청산을 하셨어요. 네. 자, 오늘 수익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게 아직 확인 못 하셨군요. 네, 어떻게 확인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있다가 뭐 나오면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자, 준 차장님, 오늘 이제 뭐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9시 반에 뭐 지표가 하나 나왔잖아요. 이제 네네. 이 고용 지표와 네네. 관련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예상보다 줄었고, 그리고 이게 또 14주 연속으로 지금 감소세에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리고 또 연속으로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수도 좀 줄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런 부분의 영향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요즘의 지표가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냥 싶거든요. 워낙 그냥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네. 사실 뉴스에 흔들리는 거는 그냥 빠질만 하니까 그냥 그때를 핑계로 빠지는 거지. 저는 사실 네네. 사실 그 지표들은 계속 조금씩 그래도 뭐 계속 그 말씀드리는 그 뭐 실물 경기와 뭐 그 괴리감이 좁혀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은 들으는데 네. 아무튼 계속 지표는 조금씩은 그래도 호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지표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그 최근 지표들은 사실 네. 코로나가 이 6월 이제 중순부터 갑자기 확 늘었을 때를 사실 반영은 못하는 지표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네네. 주간 단위로 나오는 지표야 조금 반영이 됐을 테지만 월 단위로 나오는 현재 나온 6월 달 지표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을 못한 지표가 많아서 7월 달이 나와야지 조금 좀 윤곽이 더 드러날 것 같고 지금 사실 지금 계속 뭐 코로나가 이렇게 증가해도 괜찮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증가하는 확진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네네네. 걸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들이 있어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코로나가 전과 다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코로나가 확진이 이렇게 감염이 되고부터 2주에서 5주가 지나야지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사망자의 그래프는 그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감에 따른 그거를 반영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1, 2주는 더 지나봐야 이제 사망자 수 추이를 좀 봐야지 이제 진짜 코로나가 증가하더라도 사망자 수는 감소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아직은 조금 지표에 관해서는 주간 단위 지표만 조금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히 그래도 좀 경기 사태를 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도 지표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은 네. 그렇게 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요즘 지표는 뭐 거의 안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냥 네. 유동성 힘으로 가는 장세기 때문에 지표는 중요하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게요. 요즘은 뭐 어떤 지표가 나올 때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홍계비 멘티님 그 사이에 이제 수익을 좀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확인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2,00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 화면으로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넘어요. 이렇게 원화로 340만 원. 오늘 대단하죠. 많이 버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수가 10계약도 아니고 4계약이잖아요. 그러게요. 4계약, 2계약인데 놀라워요. 좋습니다. 의자 좀 편한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전문가들보다 높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2,700 이렇게 또 훈훈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저희 이제는 좀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수와 오일 짚어봤고요. 자, 홍계미 멘티님 지금 오늘 골드 좀 트레이딩 하시는 걸 계속 좀 노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언제 들어갈지. 네. 골드 계속 켜놓고 노리고 있었는데. 네. 매수로 들어가려고? 네, 매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금 지금 조금 좀 빠르죠. 전문 용어로 본전 생각나는 짓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세 분의 골드 방향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이제 어느새 $1,800 위에 정말 안착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도 빨간불 켜내면서 지금 $1,822 선 지나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세 분 의견이 계속해서 좀 일치가 됩니다. 골드는 세 분 모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자, 이번에도 먼저 준 차장님의 시황부터 들어볼게요. 지금 매수를 들긴 했는데 저는 뭐 워낙 그냥 장기적으로 매수고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그렇게 올라갈 힘이 있을까도 싶어요. 사실 1800 깨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어서 저는 1800을 깨고 이제 확실히 그 레인지 그 박스권은 한 단계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이제 1800을 좀 지지선으로 보고 1800 뭐 25, 30 뭐 이 정도로 이제 상단을 두는 게 좋을 것 네네. 같긴 한데 조금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또 박스를 높이기에는 조금 힘이 딸리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상태로 한 보합권으로 조금 가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는 오늘은 조금 매수보다는 오늘은 그냥 관망이나 조금 매도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뭐 그 골드 쪽으로는 뭐 계속 그냥 저금리적으로 그냥 장기적으로는 네네. 쭉 상승세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근데 사실 근데 뭐 우리나라 이제 금 거래량을 보니까 네. 2019년도에는 한 136kg 정도를 거래를 했는데 2020년 지금 뭐 사실 2020년이 다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쵸. 상반기만 하더라도 3,600kg를 거래를 했대요. 그러니까 오. 30배가 거의 네, 는 네,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만큼 거래량이 좀 늘어난 걸 보면은 확실히 지금 골드가 조금 대세 상품이긴 한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충분히 더 오르려지는 아직 뭐 그렇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네. 뭐 이런 수준인데 지금 사실 골드보다 은 쪽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런 수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은이 태양광 패널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지금 2025년이 되면 태양광 수요가 지금 태양광 대체 에너지로 지금 유럽에서부터 되게 꾸준히 수요가 확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2025년이 되면 지금보다 2배가량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네. 은의 수요가 태양광에 꽤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한 3,100톤 정도가 이렇게 소모가 된다고 하는데 2025년 되면은 수요가 2배가 되니까 한 200, 뭐 2,300, 6,300톤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될 거고 그게 은의 전체 산업용 수요의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의 수요도 골드만큼 꾸준히 조금 상승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골드, 은 둘 다 조금 상승세,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로 보면 어떨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는 역시 좀 강하게 계속 올려세우고 있는 상황. 골드도 매수 그리고 이제는 은도 좀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연문 멘토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골드는 이제 매수다라는 네. 얘기해서 1,800불을 넘고 어쩌면 2,000불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려놨는데요. 역시나 약세를 보이면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골드뿐이 아니라 우리 해외 선물의 전 종목을 한번 보세요. 다 네. 우상향입니다. 우하향이 거의 없어요. 하물며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국채도 우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골드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이후에 가장 최고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 금 펀드, ETF 펀드도 덩달아 뛰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맞아요. 그만큼
금리는 싼데 은행에 넣어봤자 돈도 안 되고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함부로 매도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해지의 역할을 또 하게 되고 저금리 하나의 어떤 수요의 역할도 하게 되고 네.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렇게 코로나로 뭐 봉쇄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 하나의 어떤 안전자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때 이게 어떤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뭐 나도 골드도 가고 구리도 가고 또 우리 그러니까 비철금속에 해당이 되죠. 구리도 가고 골드도 가고 실버도 가고 이렇게 이제 가는 흐름이 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이들이 짧은 관점으로 본 거보다는 좀 더 멀리 바라봤었을 때 상승에 대한 거가 나스닥 우리가 만을 넘었을 때 설마 만을 가겠어? 라고 할 때 레벨업이 됐던 것처럼 네. 골드가 1800을 갔다가 밀려 내려온 게 꽤 오래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1800을 갔다는 점은 아 이번에는 한번 저 뛰어넘는 흐름이 나오겠다. 물론 오늘 흐름은 4시, 5시 때 형성되었던 고점에서 순간 우리 그 아까 실업상 청구 건수 나왔을 때 급락을 했다가 다시 빠르게 원위치를 하는 걸 본다면 네. 저가 매수가 아직 훨씬 더 많이 살아있다라는 걸 골드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상승이 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못 멘토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뷰를 주셨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 진입해 본다면 어디서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저 정말 홍개미의 이 그냥 따라잡는 매매 뭐 이런 네, 것들을 내가 배울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정말 그런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1824가 네. 굉장히 큰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1824를 넘는 거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이제 추세가 우리가 30분 차트로 본다면은 이제 걸쳐 있죠. 내려가면은 밀어 올리고 올라가면 네. 눌리겠다라는 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또 골드도 달러의 영향을 또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너무 싸면 올라가게 되고 또 달러가 상승을 해도 좀 주춤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를 해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추격 매수, 그러니까 우리 항생이라든가 또는 뭐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한번 바람을 타면 아주 세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흔들면서 가는 그런 네네.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815, 16? 뭐 17, 그러니까 1817 불 때 이때 와도 거래를 해서 매수를 가져가셔도 좋을 듯한데 이제 요 며칠 좀 꽤 올랐었습니다. 네네. 올라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분명한 건 누군가가 이 실현을 좀 많이 한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은 나는 충분히 먹었어라고 하는 어떤 매도자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짧은 호흡으로 갔느냐 아니면 조금 긴 호흡으로 갔느냐의 차이인데 짧은 호흡으로 가실 분들은 지금 사면 안 됩니다. 12시가 넘어야 되죠. 제가 항상 호박이 마차로 바뀌는 시간이다. 네. 달러의 방향 때문에 바뀌어지기 때문에 12시가 넘어서 하는 게 좋다라는 관점으로 외려 그때 가서 뭐 매수로 탄력적으로 가거나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1816, 17 정도 네. 요 정도 선에서 매수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82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816에서 17선 눌려주기를 좀 기다렸다가 이제 오늘 12시가 넘어간 후에 좀 대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홍계미 멘티님은 골드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역시 매수로 네, 보는데요. 네. 골드는 지난 6월부터는 이미 방향은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속도가 얼마나 빨리 붙느냐 안 붙냐 같은데 그 전까지 이렇게 횡보 보이다 6월부터는 차츰차츰 계속 네, 상승으로 네. 네,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금을 좀 사놨어요? 금이요? 예. 아, 실물금 좀 사야죠. 이러면. 실물금. 아니 그러면 대출이 안 돼서 제가 오일이 엄청 많이 빠지네요. 지금 네, 오일이 네. 많이 빠지고 있나요? 갑자기 또 이렇게 막 아까 많이 빠지네요. 우리 그 속옷 이론을 얘기했었을 때 딱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일 그러면은 이야기 나온 김에 오일 상황 다 한번 볼까요? 지금 갑자기 지금 40.15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40분은 찍어야죠. 그냥 이렇게 지금 10분의 가속이 쭉 붙잖아요. 한 6분 남았는데 네, 네. 6분 남는 거의 흐름을 어.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설마 있던 사람들의 손절매가 나오고도 남고 40불도 오일이 심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걸 깨면 더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크게 움직이면 한 250틱, 240틱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괄세를 받고 있는 게 오일인데, 네. 근데 저의 이제 매매 이론 중에 하나가 네. 앞에 저점에 캔들들이 쭉 놓여 있다면 앞에 저점 앞에서 멈추고, 앞에 고점에 또 마찬가지로 바라보고 왼쪽을 쳐다봤는데 산이 있다면 멈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의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앞에 다 바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위가 있으면 여기서 일단 한번 멈췄다가 좀 쉬었다가 또 한 번 네네. 올라오면 거기서 또 매도를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0달러도 순간 지금 깼습니다. 39.97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자, 오일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속보가 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지 사실 지금 저희도 그러는 상황이라서, 저 소식이 만약에 전해진다면 좀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40불 깨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진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우리 홍계미 얘기할 때 장대봉 하나 훅 빠지고 양봉 네네네. 올라오면 이게 매도가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를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서 우리가 S&P나 뭐 다른 거 논할 때 이미 충분히 옆으로 쉬었다가 지금 거의 한 10분 동안 이렇게 가속이 붙은 거예요. 그렇다면 10분 정도의 가속이 붙으면은 우리 홍계미 얘기 잘하죠. 이격이라는 것은 네. 캔들과 이동평균선의 거리거든요. 이 공간의 거리가 캔들 한 3개, 4개 정도의 차이가 나면 반드시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격을 좁히게 되는데 뭐 사실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은 약간 어떤 재료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예, 그런 것도 같은데 뭐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가는 건 그러나 아니고. 어쨌든 매도다. 네, 매도 전략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뭐 세 분 다 매도 의견을 네.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오늘 뭐 저희 방송 중에 이렇게 빠질 줄은 좀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빠지긴 했는데, 뭐, 이렇게 지금 약간 장대 음봉 많이 나오면서 약간 매도세가 좀 세서 네. 오늘은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하루에 빠질 폭은 조금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 여기서 진짜 추격 매도는 황금연모님 말씀처럼 조금 네. 위험할 것 같고, 네. 여기서 일단 뭐 포지션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봐도 좋지 않을까. 네, 뭐 손절 좀 그 이익 구간 좀 설정해 두시면서 네. 매도는 계속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추격 매도는 조금 위험하다. 여기서 또 진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아무튼 상단 그 레인지 상단을 터치해서 앞으로는 조금 내려갈 일이 조금 더 많다고 보니까 38불 9불까지도 일단은 조금 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일단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추격해서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을 것 같고 이미 지금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마음 편하게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추격 매매는 좀 하지 말자라는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기민님 지금 좀 어떤 상품 또 매매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골드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아직 이제 손이 안 움직이고 있네요. 골드 지금 어느 선 보고 계세요? 오늘 그러면? 저는 매수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네. 지금 3분 차트, 5분 차트 지금 번갈아 가면서 계속 보고 있고 네. 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해요. 지금 네. 급등을 하니까 네. 또 골드와 연관되는 뭐 유로도 지금 순간 매물 나오고 네. 또 골드도 매물 나오고 하는 것 같고 오일은 뭐 더 하고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면 모든 상품들이 다 주춤주춤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달러가 내려가면 나머지 또 다 올라가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초반에 경계 매물이 좀 많아서 진짜 12시 넘는 자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홍계미 멘티님은 골드 매수를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좀 자리가 보이지 않아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따가 또 진입을 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저희가 음봉 양봉 퀴즈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늘 오일 상품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오일에 5분봉으로 진행을 하는데 조금 전에 했다면 아마 거의 그냥 음봉으로 100% 음봉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왔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요 다음 봉을 저희가 맞힐 거예요. 이제 20분부터 시작해서 25분에 끝나는 그 봉을 좀 맞춰볼 건데 지금은 매도세가 좀 나오다가 아랫꼬리가 살짝 이제 나올락 말락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요 다음 봉은 좀 어떻게 만들어질지 우리 연모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음봉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네, 음봉일 네, 것이다. 저점을 그냥 깼기 때문에 지지해야 될 자리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세게 네, 뺐잖아요. 네. 근데
고개를 들면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때린다. 알겠습니다. 아까 오늘 5일 전략 두실 때 그렇지 않아도 40달러를 깨면은 이제 39.5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상황에서 여기서 더 매도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주셨고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의 트레이더, 개미 트레이더들은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을 노리고 네, 양봉으로 저는. 역발상. 오늘 우리 그 홍계미 멘티님이 역발상으로 배웠습니다. 자꾸 네.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걸 보고 이런 부분을 좀 오늘 또 배워가시는 것 같아요. 자, 수익이 잘 이제 나시더라고요. 네, 20분에 시작하는 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금 10초 지난 상황까지는 음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홍계미 멘티님은 지금 봉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5일 크루드 오일 말씀하시는 5분 봉입니다. 5분봉. 저도 음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봉으로. 네. 역시 지금 매도세가 좀 강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골드에 집중하시느라고 조금 정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우리 연못 멘토님, 홍계미 멘티님은 음봉 예상하셨고 우리 준 차장님은 반대로 모두가 음봉이라 할 때 나는 양봉을 외치겠다라고 해서 지금 양봉이라고 좀 예측을 해주셨어요. 매도세 굉장히 좀 강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여러분께서도 마치기 쉽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또 끝날 때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음봉은 2번, 양봉은 1번입니다. 1번 양봉, 2번 음봉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프로그램 끝날 때 방송 말미에 당첨자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두 분께는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그리고 네 분께는 무료 리딩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좀 꼬리가 달려 있는데 준 차장님 뭐 이대로 좀 오늘은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네, 이건 개미 투자자들의 이 네.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개미는 개미가 한 한다. 두세 개 뜨면 이건 매수예요. 무조건. 무조건 매수예요. 네. 아니 개미의 마음. 5분이잖아요. 지금 네. 1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이에 개미들을 믿습니다. 올라갔다가 저와 같은 빠질 수도 심리라는 있죠. 거. 맞아요. 자, 우리 준 차장님의 쭌개미가 있냐, 개미가 있냐요? 자, 지금 일단 그래도 조금 전 이 바로 앞에 5분봉의 높이만큼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양봉이에요. 그런데 아직 2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5분이 다 끝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5분에 발표를 해드릴 거고요. 문자는 24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이제 다른 상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홍계미 멘티님은 골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신 것 같고요. 골드가 지금 계속 좀 횡보하는 혼조세로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아직은 자리를 못 잡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로 들어가셨나요 그새? 네, 1816.8에 주문 들어가서 오, 네, 골드. 16.8에 들어가셨어요. 네, 이제 여기서 16.8. 이제 좀 지지를 받겠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6절 30틱만 살짝. 30틱이요? 네. 너무 많나요? 아니, 어. 아니면 빠를 때는 30틱이 아, 그쵸. 그냥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 막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매도가 좀 실린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역신이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네. 뒤집을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816.8선에 두 계약 매수로 진입을 했고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진입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서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저희는 유로 FX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는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오늘 일봉상으로는 파란불 켜고 있네요. 전일 대비해서 0.2%가량 지금 좀 내림세인데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홍계미 멘티님만 매수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역시 우리 준 차장님의 의견 먼저 확인할게요. 네, 일단 다음 주에 그 유럽도 이제 정상회담이 브뤼셀에서 네. 열리는데 거기서 지금 뭐 벌써 안 좋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도 차비점은 못 찾을 거다. 그 유럽 회생기금에 대한 뭐 그러면서 약간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유로가 약간 반등을 할 만한 요소가 일단 없어졌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보여드린 차트 그 달러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지금까지 2012년 이후에 세 구간에 항상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면 반등세가 나왔다. 네. 달러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이 됐으니까 이번에도 상승 전환이 할 요소가 될 거고 지금 연준에서 지금 3주간 계속 그 자산 규모가 조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근데 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을 이제 레포 시장에서 조금 자금을 빼는 건데 자금을 뺀다는 거는 연준의 유동성이 없어도 달러가 원활히 공급되고 있어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그 투기 등급이라든지 투자 적격 등급이라든지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꾸준히 안정화를 보이고 있어서 달러가 저희 생각보다 꾸준히 지금 뭐 유동성이 원활히 잘 공급되고 있다는 반증이라 전에 그런 뭐 위기감 때 이렇게 달러 수요가 급증했던 그런 상황은 조금 일어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 형성돼 있어서 네. 조금 달러 이게 뭐 요거는 약간 달러 이게 반대적인 요소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그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차트 그런 걸로 반등세가 나올 수는 있고 유럽 회생기금 얘기도 지금은 기대감이 약화돼 있어서 네네. 달러 유로가 조금 약세로 갈 여지는 있으나 다음 주가 넘어가면은 또 다시 또 이런 회생기금에 대한 뭐 기대감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해줄 여지는 있으나 다음 주까지는 일단 매도세로 보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는 유로화 쪽으로 투자하기가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유로존 이제 회생 기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다음 주까지는 좀 매도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연모님의 의견 듣기 전에 조금 전에 내드렸던 퀴즈의 정답은 양봉이네요. 쭈짜장님 맞히셨어요. 그렇죠. 네. 저는 너무 당연한 양봉은 거죠. 양봉인데 그걸 어떻게 안 잡아요? 너무 약해요. 그 39.67이 저점인데 네. 5분 동안 올라온 거가 한 그 약한 거를 개미들은 좋아하는 거죠. 던질 것 같은데. 개미의 심리를. 제가 개미의 개미니까, 거의 뭐. 예, 그렇죠. 저는 뭐. 개미는 개미가 안다고. 자, 연문 멘토님은 유로 어떻게 보세요? 유로에 대해서 사실 제가 요즘에 가장 핫하게 거래하는 저 개인 종목이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유로를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야 될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네? 제가 보는 유로는 사실 물론 이제 달러 대 유로잖아요. 근데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 유로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 유로는 올라가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의 가치가 단기간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약한 반등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뭐 우리가 뭔가 조정이 필요하거나 했었을 때에 시장에 악재가 나온다면 달러가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우리 쭈창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봉을 보면은 그냥 앞에 고점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 근데 주봉을 보면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리 하락을 합니다. 내리 네. 하락을 하다가 올 3월 달을 기점으로 정말 처음 이동평균선을 뚫고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본다면 유로가 뭐 나스닥이나 S&P처럼 막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큰 추세는 저는 상방이 아니겠느냐. 특히 예전에 이제 물론 이제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국채가 제가 한번 2017년에 되게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네. 매수를 너무 일찍 잡는 바람에. 근데 그때는 채권 금리를 아는데도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잡아서 물리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급락을 한 후에 국채가 매수로 전환한 시점이 이제 주봉이라든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네. 지금 유로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유로의 흐름이 조금 긴 호흡으로 봤었을 때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짧은 호흡으로 우리가 보면은 워낙 변동이 크니까 짧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큰 그림은 주봉이나 또는 월봉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 네. 여기에 제가 달러 인덱스를 보면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의 일봉인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게 있거든요. 달러에 대해서. 네.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월봉이에요. 봉 하나가 월봉인데 여기 보이시죠? 윗꼬리가 길게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하나가 나와 있고 또 윗꼬리가 또 적게 짧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올 3월 달에 형성되었었던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저의 박스가 딱 되어 있고 중간 정도에서 달러가 곧 넘어가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차피 저점도 저 밑에가 보여요. 저점도 보이고 1차적인 자리가 지금 요 구간 조금 더 내려간다면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또 올라오겠죠. 이런 네. 흐름을 봤을 때에 이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흐름은 우리가 지금 7월 뭐 이제 막
초반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봤었을 때 작은 폭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은 나오겠지만 결국 달러는 하락이 더 커지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는 유로가 이제 우리들 매매는 호흡을 볼 때, 거래를 할 때에 유로는 매도가 나올 때 빨리 들어가지 않고 롱포로 가려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갔다 빠져나오고 차라리 내가 물려도 끌고 갈 수 있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매수 쪽으로 가주는 그런 전략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일단 오늘은 매도 전략을 주셨는데 좀 짧게 좀 빠르게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매수 쪽은 일단 큰 추세는 일단 매수, 상방이다, 예. 매수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 홍계미 멘티는 골드에서 수익을 청산을 하셨어요, 조금. 정말 30팀 네, 아까 1816.8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30틱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걸어 놓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9.8에 30틱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오늘 계속 수익 내네요. 아니 뭐 다들 원래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우리 실전 대회 할 때 혹시 너무 수익이 좋으면 네. 홍개미를 월화수 초빙을 해서 좀 조언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잘하시네. 그러게요. 아유, 오늘 그냥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 지금 3,000 거의 한 3,500달러 정도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청산은 했고 유로는 혼자 또 매수를 드셨잖아요. 네. 유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죠.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얘기해요. 매수라서 매수다. 네, 매수라서 매수. 제가 유로까지. 아니 방향이 유로가 매수라고 월봉, 일봉 다 봐도 전체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러면 유로는 지금 일단 네, 뭐 매수로. 트레이딩은 하실 계획은 없고 진입하실 계획은 없고. 아니 진입을 한다면 지금 저도 이 매수로 할 의향이 있었던 게 저도 10분봉을 보면서 네. 아까 들었을 그 타이밍에 이게 이격이 10분봉 이격이 매수로 좀 좁혀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들었었는데 저 혼자 매수라 사실은 살짝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뭐 들어가실 거라고 했는데 보고 계시는 자리가 있을까요? 자리요? 네. 아니 지금 골드 이렇게 빨리 청산될 줄 몰라가지고 지금 아직 사실은 유로 어떻게 깊게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골드가 네. 사실 들어갔던 자리가 우리가 막 얘기했던 자리 들어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차트를 보면은 막 뛰어넘고 그림이 좋아지고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찰남 순간의 찰나를 잡은 맞아요. 순찰개 뭐 이렇게 개미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정말 저는 30틱 가까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거를 본다면 정의를 못 내리겠네요. 개미 맞아요? 개미라 그러게요. 그런 겁니다. 개미. 개미기 때문에 겁이 없다. 자, 일단 30틱 수익을 내고 그리고 딱 청산하고 그 선에서 이제 조금 움직임이 조금 둔화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뭐 이제 우리 연못 멘토님은 계속 뭐 달러의 흐름과도 같이 연동을 해서 봐야 하고 이제 12시가 넘어가는 순간을 또 그때부터 네.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후에 오늘 이제 뭐 마감 전까지의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골드는 수익이 나는 기준은 얼마의 매수를 잘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이거 뭔가 무서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차트가 뭐가 나올까 싶은데 외려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갔다가 앞에 네. 고점에 갔다 그냥 청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순발력 있게 차라리 뭐 역발상을 하든 거래를 하든 한다면 12시가 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네네. 거가 외려 이제 그 12시가 넘으면은 달러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어떤 그 흐름을 좀 논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우리 송개미가 무슨 차트를 봤나 내가 살짝 보니까 3분 차트를 보니까 3분 차트가 이렇게 진입했던 자리가 3분 차트에 이렇게 지지가 3번을 네, 다져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다져놓고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쨌든 뭐 지금 정도에서 매수를 해서 막 그렇게 고민스러워할 필요는 매수를 해도 고민스러워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분 봉으로 일단 보니까 그 자리에서 거의 계속 지지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좀 반등을 보고 진입을 했고 또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 뭐 나스닥, S&P 그리고 골드까지 전부 다 수익을 낸 상황이고요. 지수 선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볼까요, 상황을. 오늘 지수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S&P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을 하고 아까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방향을 이제 좀 매도로
봐도 될까요? 매도가 좀 나오는데요. 예, 매도가 좀 나오는데 그래도 폭이 어차피 3,130선 가면 네. 또 대기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보면은 일봉에서는 하나도 못 느끼죠. 어디가 저항이고 고점인지 이런 못 네. 느끼는데 분차트를 본다면 그냥 고점은 3,170짜리 가면 청산하고 3,130 이렇게 40포인트 정도에서 등락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130짜리 가면은 청산하고 하는 건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저의 경험,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 이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나스닥 선물이 30포인트까지 줄어들어 버리면 탄력이 다 떨어지고 오히려 매도로 돌변할 수 있다라고 아. 했는데 아직까지 S&P에 비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S&P도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P도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이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전략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저희가 지수 선물 확인을 했고 크루도일이 아까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우리 준 차장님이 양봉을 마친 후에 거기서 올라온 자리에서 다시 조금씩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여기서 더 크게 빠지지는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외 선물의 특징을 보면은 아까 네. 모든 상품이 그런 것 같아요. 오를 때 아까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산에 올라갔었을 때도 생각해 보시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뜻인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쉬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얘기는 매물을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네. 내려갈 때는 가속이 붙으니까 사실 무릎에 힘만 딱 주고 내려가면 빠르게 걸음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것보다 또 계단으로 빨리 내려가도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가속이 붙은 패턴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그 11시 무렵이 넘어가면서 한번 장대봉이 한 10분짜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10분봉의 장대봉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과하게 나왔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저께 매도가 안 됐던 매도세들도 같이 등장했다라고 보여져서 고개를 들어주면 네. 이 오일 같은 경우는 매수보다는 매도로 가는 게 훨씬 지금은 유리한 고지에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매수 그러니까 대반등 정도를 네. 노려본다면 40%를 한 번은 다시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왔었을 때에 매도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아까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후에 좀 반등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반등이 나올 때 매도로 좀 진입을 하는 게 더 확률이 있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40달러 정도에 오면은 그때 정도는 다시 좀 매도 쪽으로 보는 게 오늘 더 수익을 내기 좋겠다라는 전략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요.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구리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주시는데 오늘도 구리를 질문을 주셨네요. 자,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가 이제 전고점까지 왔는데 매수는 그만 보는 게 좋을까요? 하고 7815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구리 한번 볼까요? 구리가 계속 좀 매수 방향으로 우상향으로 쭉 가고 있는데 구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이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네. 월요일 날 5%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마이너스 갈 때 중국이 계속 상승이거든요. 구리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가 되고 그냥 단적으로 우리를 놓고 봐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그 터치하는 것들이 다 구리가 성분으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구리가 칠레에서 많이 나나요? 그쪽에 관련돼서도 뭐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구리는 하락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을 당했습니다. 야 진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음봉 하나 떨어지면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도를 하면 그냥 정말 거침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구리는 중국 지수 꺾일 때까지 같이 기다려보자. 중국이 매도가 나오거나 하락을 하면 그때 한번 예상을 하고 지금 어설프게 그 조금 음봉 나온다는 걸로 매도하려고 해서 실패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기준점을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요즘 중국 증시 정말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가 물론 정말 많이 오기는 했는데 많이 왔다고 거기서 매도를 보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시고 준 차장님은요? 네,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구리가
거의 원자재 중에 최고의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생산국인 중국에서는 뭐 건강한 자본시장을 뭐 중국이 뭐 사실 일당 체제잖아요. 네. 그 당에서 이렇게 약간 건강한 자본시장에 뭐 상승세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네네. 약간 피력을 하고 네. 안 그래도 뭐 인플레 쪽 투자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마침 또 최대 공급처인 칠레 광산들이 뭐 코로나가 갑자기 뭐 맞아요. 급격히 확진자가 증가함으로써 뭐 제1 광산은 14일 쉬고 14일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고 뭐 두 번째 광산도 뭐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수요는 확 늘어나는데 공급적인 측면은 확 줄어들게 되니까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투자 적기가 아닌가도 싶을 정도로 구리는 진짜 여기서 많이 올랐다고 매도보다는 진짜 지금은 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지금 구리 힘은 상당히 셉니다. 네, 그래서 진짜 뭐 3불까지도 무난히 갈 정도로 되게 힘이 지금 세서 3불 정도로 골드가 봐도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것처럼 네. 구리도 이번에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수요가 살아나고 있고 또 광산에서 요즘 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때문에 참 문제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리는 지금 상황에서도 더 갈 수 있겠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자, 홍계미 멘티님은 구리는 좀 관심 없으세요? 네, 구리 저 지금 말씀하셔서 보긴 봤는데 네. 그냥 처음 보는 제 입장에선 네, 일봉을 봤을 때 그냥 얘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 질문 남기신 분은 지금 뭐 이렇게 오늘 잠깐 조정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냥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제 단순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처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고 골드처럼 진짜 많이 네. 솟고 있는데 여기서 따라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우리 질문 주신 시청자분처럼 이제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느 쪽에 더 그냥 제가 하던 방식대로 한다면 전 뭐 10분 차트랑 지금 이게 또 갑자기 화색이 도네요. 10분 차트, 5분 차트 보면서는 네? 제가 좋아하는 이격을 좀 좁히기 위해서 살짝 지금은 매수로 짧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짧게 매수로 네, 이 얘기는 저만의 얘기니까 따라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이 차이가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어 큰 흐름은 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냥 분타트를 보면 저거 더 내려가겠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홍게임이는 이런 자리에서 이거 반등 들어오지 않을까 매수를 한다라는 게 그 차이가 그러게요. 있네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먹고 나오느냐의 차이인데 매수로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홍게임이가 나스닥 엄청 좋아해요. 네, S&P 그쵸. 계속 나스닥 S&P 매매하셨어요? 무거워해. 나스닥 엄청 좋아하고 항생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리, 유로 이런 거를 하면 손이 나갔다가도 이렇게 돼요. 시세를 봐도. 그래서 아마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든 종목을 다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하고 잘 맞는 종목을 거래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홍게미의 어떤 매매 방법이 저는 절대 뭐 틀렸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각자 스타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이렇게 늘 저희 목요일마다 같이 출연을 하시잖아요. 근데 또 따로도 같이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두 분은 평소에 좀 어떤 상품들 매매 같이 많이 하세요? 주로 홍게미 골드, 어, 나스닥, 방금 말씀하셨던 항생. 어쩌다 오일. 어. 네, 제가 오일에 몇 번 깨진 걸 보더니 대표님은 오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쩌다 오일, 이제 항생, 애증의 항생 이렇게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 나눠봤고 두 분이 저희 방송에서 사실 좀 반응이 좋은데 두 분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요 빨간 창에서 황금연못 해외 선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또 방송 보실 수 있고 또 교육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요. 두 분입니다. 1569님 그리고 7888님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무료 이용권 받으실 분들은 1744님, 4635님 그리고 4506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오늘 당첨자가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네 분께 드리는데 무료 이용권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도착한 수령하실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함께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때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들어볼게요. 준 차장님, 이제
곧 금요일이 되네요. 아, 네, 금요일인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요? 저는 이제 주식 같은 거를 하니까 대부분 주식도 다 하실 네. 텐데 저도 막 계속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막상 진짜 아이고 조정이 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맨날 하루하루 진짜 고민의 연속이거든요. 이걸 팔아야 되나, 이 정도 수익으로 만족을 해야 되나, 그랬다 더 가면 배 아파서 어떡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다들 그러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곧 주말이니까 주말에는 뭐 그런 걱정 좀 덜어 놓으시고 네. 주말 계획 오늘부터 조금 짜서 네. 조금 네. 알찬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나오실 건데 벌써 주말 얘기를 그렇죠. 하셨는데 내일도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지만. 네. 연모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는 이제 우리 그 사자성어에 갑자기 자고우면이 또 생각이 나는데 네.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면서 같이 배워간다, 같이 성장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금요일마다 교육을 해요. 9시부터 네. 이제 아까 보여줬던 그 창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교육을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잊어버렸던 거를 바로 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그걸 기준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약간의 이제 저의 이런 어떤 트레이딩을 하고 또 뭔가 교육을 하는 이런 직업적인 면이 나는 좀 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뭐 돈이 깨지든 벌든 간에 힘들어 이거보다는 그걸 함으로써 스스로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시장을 보면 그렇구나, 우리 홍계미 스타일이 또 이렇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재미로 저는 일요일 날 밤이 지루합니다. 빨리 월요일이 와서 다시 시세 움직임을 봤으면 좋겠다. 우리 춘차장님은 즐거운 주말을 기다리는데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천직이시네요. 진짜 천직이시네요. 자, 홍기미 멘티님은 오늘 수익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오늘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사자성어 중에 매일 수익이라고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오늘 3주째인데 첫 주에 나스닥으로 고생하고 지난주에 나스닥으로 죽다 살아나고 오늘 조금 수익이 나서 개미들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망신만 당하고 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저랑 같은 심정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뿌듯하시겠어요. 즐거운 거래였고 또 다음 주에 아직 한 주 더 남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거래해서 다음 주에도 또 좋은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분은 여기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2시간 꽉 채워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